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들의 7가지 특성.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게 적응하고 어려운 일도 더 쉽게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다. 이 글에서는 회복 탄력성 혹은 강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태도에 관해 이야기한다.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들의 7가지 특성을 소개하려고 한다. 사실 성격, 기질 같은 것들은 좀 헷갈린다. 뜻이 비슷하긴 하지만 분명히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. 따라서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다 또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설명하는 게 좋을 듯하다. 홀 앤드 린지의 1957, p. 261을 보면 성격은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 정신심리학적 체계의 역동적인 조작이라고 정의되어 있다. 즉, 개인이 과거에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형성된 행동을 담당하는 시스템의 구성으로 볼 수 있다.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뜻일까? 심리학 이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성격이 있다는 의미라고 말할 것이다. 그리고 성격은 여러 가지 이론가들이 논쟁하는 주제이다. 하지만 성격의 맥락에서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하다. 킨추기와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. 킨추기는 강한 본드와 금가루로 깨진 그릇을 붙이는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를 말한다. 킨추기는 회복 탄력성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.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. 회복 탄력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?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성들이 있다. 1. 낙천주의. 낙천적인 태도는 좋은 태도와 인내, 희망으로 어려움을 직면하는 어떤 경향이다.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결책, 장점,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.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라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느끼기 더 쉽다. 그뿐만 아니라 시간을 스스로를 성장시키는데 활용하기도 더 쉽다. 2. 좌절감에 대한 관용. 좌절감에 대해 더 관용할 수 있으면 감정적으로 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. 스스로를 포함한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때 관대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.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. 우리는 누구나 때로 실수를 한다.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스스로와 타인에게 더 유연해질 수 있다. 하지만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새롭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행동 전략을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다. 이런 것을 안내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다. 3. 정서지능. 정서지능은 성숙과 지능의 지표이다. 정서지능은 감정적인 반응을 조절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준다. 전반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우리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며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다. 이 주제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정서지능은 성공과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. 사실 이 능력은 직업에 상관없이 성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회적, 정서적 역량의 기본을 마련해준다. 또 정서지능은 생산성을 향상하고 심리적 안녕을 향상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. 4. 열정. 알프레도 세레브로엘라는 책을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, 유난히 강한 사람들은 열정을 어떤 한계나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정의한다. 열정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.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다. 반면 긍정적인 조화로운 열정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. 긍정적인 감정, 집중력,
어떤 일을 더 잘 해내려는 욕망 같은 것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. 이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주고 어떤 문제든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.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다. 5. 헌신과 동기부여. 헌신은 인식을 요구하는 어떤 의무이다. 내가 하는 일을 믿고 이것이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생긴다. 이것은 동기를 유발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준다. 그래서 어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. 동기부여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느낌이다.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하는 것에 지나는 게 아니라 자기 실현과 관련된 것이다. 효율적으로 잘 해내려는 욕구도 이에 포함된다. 따르면 심리학 연구는 피험자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행사하여 개인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다.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기부여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 생기고 시작되고 조절된다는 점이다. 어떤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. 동기부여는 우리 마음, 의지, 관심과 연결된 내적인 동기가 되어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희망적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. 6. 유연성.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를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중심을 잡기 어렵다. 하지만 상황을 수용하고 유연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집중할 수 있다.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게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게 된다. 그리고 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. 수용전념 치료 ACT에 따르면 심리적 수용과 유연성은 부정적인 경험을 버리고 현재 삶을 완전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.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. 7. 배움. 회복 탄력성은 어떤 능력이 아닌 학습 과정이다. 우리는 시행착오를 통해 배운다. 우리가 배운 적이 없는 것은 따라 할 수 없다. 하지만 경험은 곧 재산이다. 경험은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어려움을 행복으로 극복하는 전략을 짜는 데 큰 도움이 된다.